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뜨겁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급 정보예요. 고급 지식이죠. 자, 여러분,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그죠? 그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나?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버나?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정보를 읽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판단할 줄 알면 웬만큼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다 돈을 벌을게요. 꽤 똑똑한 분들, 뭐 애널리스트들도 판단을 잘못해서 폭망한 사람들이 많죠. 그죠? 자, 그걸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무리가 뭐 5%가 될지 10%가 될지 뭐 15%가 될지 뭐 0.1%가 될지 0.1%는 엄청나게 벌 거고 1%도 많이 벌 거고 퍼센테이지가 높아질수록 버는 금액은 당연히 적어지겠죠. 투자 금액도 틀리고 정보의 질도 틀리고 정보의 판단에 대한 것도 틀리고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저도 제가 많은 데이터가 보고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경제 애널들 글도 읽어보고 자 그렇게 예전에는 다 판단을 했겠죠. 그죠? 예전에는 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요즘은 그렇게 판단 잘 안 해요. 잘 뉴스는 봐요. 뉴스는 꾸준하게 봐요. 특히 경제 뉴스보다는 어떤 세계의 흐름, 그죠? 세계의 어떤 과학 문명의 전환, 그죠? 뭐 요즘에 이제 챗GPT, AI, 뭐 그런 것들, 그런 혁신적인 것들이 나올 때, 뭐 최근에 그 AI 이 챗GPT의 혁신적인 그 기술이 나오면서 이 주식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AI 반도체가 급등했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뭐 MS도 급등했고, 뭐 무너지는 구글도 리바운딩했고, 최악의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정말 AI 그 HMB인가요? HBM인가? 뭐 그런 반도체가 있어요.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반도체. 그 반도체 공급을 안 했다고 하면 하이닉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었어. 왜냐면 올해 적자가 어마어마했거든. 근데 그게 내년까지 가봐. 그죠? 근데 하이닉스 주가가 좀 최근에 반등을 큰 폭으로 했죠. 자, 그 반도체에서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 자, 그런 걸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떤 축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축의 전환이 바뀌었다. 자,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역사죠. 그죠?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그리고 세계를 뒤흔드는 것이 뭔가. 기후변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떠오르는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봐야지. 그 뭐 같지도 않은 애널리스트들 뭐 그다음에 뭐 그 족보도 모르는 그 증권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루 다음 날은 떨어지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으시면 실력이 전혀 안 들어. 큰 산을 보셔야 돼. 큰 산을 보시고 이 큰 축의 변화가 왔을 때 과감하게 배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러니까 2015년 뭐 한 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 게 한 15년, 16년이잖아요. 자, 그때 우리 금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뭐 막 대출금리 2.5%막 그렇게 줬잖아요. 조금 우대금리 적용해서. 저도 그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뭐 2.5%면 이거 뭐 이거 사가지고 당연히 집을 사야지.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속도가 5%인데, 그죠? 금리는 2.5%야. 그럼 그냥 앉아서 2.5% 먹고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가수요 실수요까지 다 몰리면 이거는 20% 30%가 되는 건데, 그죠? 그게 이제 그런 축의 전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얘기가 좀 서론이 길었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들, 이 잔정보들, 그죠? 그리고 뭐랄까요, 오락가락하는 이야기들을 듣지 마시고, 이 시대를 관찰하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혼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 저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죠? IMF, 그죠? IMF도 전면이 최고의 나이 때, 그러니까 최고 젊었을 때, 다 이렇게 맞았고, 거기서 또 주식시장 시작했고, 뭐 주식시장도 한번 깨져봤고, 그죠? 금융위기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알고, 그죠? 금융위기를, 미국이 극복하는 과정을 보니까, 요번에 이제, 미국이 사실은 무너졌어야 되는데, 쉽게 극복을 하잖아요. 그죠? 미국의 은행들이 다 무너지는데, 그냥 지방은행만 싸그리 정리하고 끝내잖아.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미국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미국의 금융위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그런 통찰력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우리 시대로 보면은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와 있어.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AI의 어떤 등장,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기후변화. 그냥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도시가 없어지는 거야. 그죠? 모로코의 조그만 지방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뭐 정말 도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어느 도시에서, 우리도 위험한 지역이 있거든. 그런 지역에서 폭삭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뭐 미국의 LA에서도 뭐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옛날에 LA도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참 모르는 거다. 그만큼 기후변화가 굉장한, 지금 시대의 임팩트를 크게 주고 있다. 자, 근데 그 임팩트의 영향이 뭐로 나타나느냐 이거야. 뭐로 나타나냐. 결국은 세계화가 깨지고, 세계가 이념적인 적대국끼리 치고받고 최악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죠?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가 유지했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야. 자,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저가 물가를 공급하던 어떤 그 공급자가 사라진 거야. 그죠? 그리고 이 러시아와 중국은 어떻게든 저 미국과 대립하기 위해서는 이 석유값, 자기들은 자원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니까 자원의 가치를 올리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우디와 중국과 러시아가 한패가 돼가지고 이 석유값을 올려서 지금 $100 올려가고 있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불과 몇 개월 전에는 금리 다 올렸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다 허당이야. 내가 보기엔 다 허당. 그죠? 허당이야. 지금 또 경제학자들 뭐래? 상황이 바뀌니까 앞으로 금리를 2번 더 올려야 되는데. 참 웃긴 인간들이야. 그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앞을 예측할 수가 없다. 자, 그러나 어떤 역사의 흐름과 줄기를 가지고 예측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죠.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장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싸우고 있고. 자,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이쪽은 대립할 거다. 자, 그렇게 예측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그죠? 딱 한 사람. 두 사람이죠.
그죠? 두 사람. 버핏이 예측했고, 워렌 버핏이 예측했어, 그렇게. 그러니까 죽으라고 천연가스 사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쉘가스, 그 뭐죠? 옥시덴탈. 죽으라고 사잖아요. 그냥 엄청 배팅하잖아. 그거 조정받아도 계속 사잖아.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앉아가지고 세계의 판세만 읽고 있는 거야. 예, 그 시시껄껄한 그 오락가락하는 그 경제 뉴스,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야. 오바마의 현인은.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또 뭐 했어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 중국은 대만을 침략할 수 있겠다. 그죠? 거기에 대한 배팅을 했죠? 그래서 일본의 무역 상사에다 배팅을 한 거야.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런 얘기 했어. 그러면 앞으로 저물가는 힘들겠다. 고물가 시대가 오겠구나.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좀 중요한 얘기니까 조금 더 얘기할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그 분양가가 뛰고 인플레이션이 되는 원인 중에 반은 사실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뭐 분양가가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뭐 땅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죠? 그거보다는 인건비예요, 인건비. 근데 우리 현장, 그죠? 우리 그 공사 현장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우즈베키스탄 사람, 그죠? 저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사람 임금들이 이제 싸지도 않아요. 그죠? 싸지도 않는데, 그나마 싼 인력도 공급하기 힘들다. 뭐, 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여러분, 뭐, 그런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그 조금 전문적인 그 일들이 있잖아요. 뭐, 모달을 고친다든지, 모달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경 일을 한다든지, 그죠? 또 무슨 일 있을까요? 뭐, 인테리어 목수. 우리가 이제 가게를 오픈할 때 이제 인테리어 작업을 하잖아요. 우리 집도 그렇고. 뭐, 이미 인테리어 또 뭐 거의 뭐, 베트남 청년들, 뭐,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이 다 일을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대장, 부대장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이제 잡부로 이제 그렇게 일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이를 안 낳아. 아이도 안 낳고, 그 다음에 시골에는 젊은이가 없어. 아이를 낳을 사람도 없어. 서울에 올라간 젊은이들은 아이를 안 낳고, 시골에는 젊은이가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걱정인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런 그 기술자들, 조금 이제, 힘든 기술자들이잖아요. 뭐, 우리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제 이게 건축 쪽만 아니라 이제 이제 공장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3D, 약간 힘든, 육체적으로 힘든 3D 직종의 공급원이 없다라는 거야.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어렵게 자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먹고 사는 친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다 서울로 갔잖아. 서울 가서 또 건물 만들어가지고 사무직만 하고 온다고 뭐 한다고 하면 그런 쪽에 인력은 모자라는 거야.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그나마 일하는 사람도 없는데 아예 지금 배우는 사람이 없는 거야. 요즘은 조금 하도 인건비가 많이 오르니까 어려운 일을 조금 배운다고는 하는데 젊은이들이. 근데 많지는 않다. 뭐 예를 들어 타일을 배운다든지 뭐 예를 들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거야. 물가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예전에 중국과 우리가 교류를 하고 세계가 중국의 저가의 물건과 저가의 인력을 공급할 때는 저물가 시대에서 잘 살았는데 이제 그게 깨졌다.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신청해도 이제 중국산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웬만한 건 다 중국산이야. 근데 중국산 물건이 싸질 않아. 예를 들어 이제 뭐 돌덩어리 산다든지 아니면 큰 물통을 산다든지 그런 것도 중국산이 많거든요. 엄청 2배 올랐어. 저도 이제 살라고 신청을 해보니까. 자, 이제 그런 시대다. 자,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좀 정리를 하면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제가 얘기한 방향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강남의 하이클래스 부자들, 한 100억 이상의 부자들, 그죠? 100억 이하는 말고 집 한 채 있으면 뭐 몇십억이니까 진짜 투자를 잘하는 부자들, 200억, 300억. 자, 그런 사람들이 저 같은 생각을 안 할까요? 하겠죠. 왜 안 하겠어요? 그죠? 하겠죠. 하면서 그런 쪽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를 하겠죠. 그죠? 자, 제 말은 뭐냐면, 자, 지금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강남의 하이클래스 부자들의 투자 방향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예? 읽을 줄 그것도 못 읽으니까 맨날 급등주나 찾아서 들어가고 맨날 지방에 있는 그 갭 투자나 하고 지방에 있는 알 수 없는 분양권이나 사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방향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리고 돈은 없으니까, 그죠? 뭐, 그 사람, 일반 사람들이 강남에 집 살 돈은 없잖아. 자, 그 얘기를. 그러면 강남의 하이클래스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할까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거기에요, 포인트는. 자, 정말 하이클래스의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하냐면, 일단, 전문 투자자, 자문 투자자, 그런 데 있잖아요. 증권사, 그런 데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겠죠. 그죠? 찾아가서 어떤 상품을 찾아요. 확실한 상품을 찾는 거야. 그 사람도 이미 그 자문해 주는 사람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하이클래스면, 몇백억을 굴릴 줄 알면. 그러고서 가서 이게 투자할 만한 상품인가 아닌가를 보고 일단 투자를 하겠죠. 자, 그런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일종의 사모펀드야. 사모펀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모펀드라고 해서 아무거나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이클래스의 투자자들이 아무데나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 공모주만 투자하는 펀드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데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상장하면 2배, 3배니까. 그죠? 그런데, 아니면, 유망한 장외 주식들, 그죠? 유망한 장외 주식들만 투자하는 거. 확실한 수익률이 보장된 거. 자, 하이클래스의 투자자들은, 그런데 꽤 많은 자산을 투자하더라는 거야. 제가 아는 바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하이클래스의 투자자, 다른 부류들. 자, 그런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겠죠. 그죠? 제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채권, 그죠? 코인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취향이 좀 틀리니까. 근데 부자들은 코인은 잘 안 할 것 같아. 제 생각으로는. 제가 몇백억 있다고 하면 저는 코인 안 사요. 비트코인? 그것도 안 사. 조금 사면 그럴까. 그죠?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조금 사고 그러지 않잖아. 자, 그러면 주식과 부동산, 채권을 할 거란 말이야. 분배를 해요. 분명히 분배한다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 조금 얘기를 들어갈게요.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이 얘기부터네요. 주식을 사. 그 사람들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 왜냐하면 과거에 투자를 해서 먹어봤거든. 그리고 언제 투자해야 될 줄 알아. 그리고 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아. 그죠? 그 정도 클래스면 안단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 배당을 5% 6% 줘. 근데 주식은 과거에 비해서 확 떨어졌어. 더 떨어질 확률이 있어. 그래도 산단 말이야. 왜냐면 2년, 3년, 5년 안 되면 10년 가져가면 되니까. 이건 2배, 3배 먹겠다. 그러고 들어간단 말이야. 제 눈에도 보여요, 그게. 저도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저의 자산의 25%, 25%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현금 기준으로 저희 자산, 저도 꽤 많은 현금을 그렇게 다 주식 투자를 해놨어. 전 걱정도 안 해요. 걱정도 안 해. 5%, 3% 배당 주는데 주식은 똥값이야. 그 주식을 다 팔아도 PBR이 0.3, 0.5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정리해도, 지금 주식에, 지금 주식이 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산에, 총 자산에. 그러니까 주식이 저평가된 거 아니야. 망해도, 그 회사가 망해도 자산 정리해도 우리는 그보다 더 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회사 돈도 잘 벌고. 그럼 그 주식을 안 사겠냐고. 사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몇백억을 굴리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몇십억을 굴리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액수가 크잖아. 그러니까 사는 거야. 근데 일반인들은 왜 안 사냐? 알면서도 안 사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맨날 대박만 노리려고. 에이, 저렇게 해서 언제 돈 벌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차이야. 자, 그렇게 해서 주식을 살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채권은 이제 뭐 그냥 우량한 채권을 사면 되는 거고, 그거는. 그리고 채권도 분명히 투자할 거고, 안전한 국채, 미국 국채를 하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네. 달러를 사겠죠. 그죠? 달러를 사겠지. 달러 사겠지. 왜냐면 항상 달러는 원화에 대한 해지가 되니까, 우리 경제에 대한 해지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문제야. 부동산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강남 부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겠지. 그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몇백억을 투자하는 강남의 부자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도 있다. 그러면 강남에 또 한 채를 살까? 지금 저는 안 사요. 지금 안 산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강남의 하이클래스들은 어떻게 할까? 저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지금은 안 산다. 그죠? 근데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기다리고 있겠지. 아니면 저평가된 강남의 분양권을 사든지, 그죠? 그러고 있겠지. 아니면 저평가된 강남의 재건축을 사든지 재개발을 사든지 그러고 있겠죠. 그죠? 그러고 있겠죠. 강남이든지 용산이든지 여의도든지. 목동은 조금 그렇고 저는 목동은 조금 그래요. 강남 부자들이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목동은. 자, 그러면 봐요. 그러면 현재 뭐 강남 부자들이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뒤에 할 얘기는 내일 하고. 그러면 강남 부자들이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뭐 원벨리 가서 46억에 질를까요? 안 질른다. 그거는 그냥 어떤 돈 많은 그 신흥 부자, 뭐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벤처기업 다녔는데 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해서 대박을 친 놈이 가서 사는 거야. 그 젊은 부자들이 사는 거. 아니면 돈 많은 그 강남 재력가가 야 아들 하나 사주는 거야. 뭐 그런 정도. 근데 투자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은 안 들어간다. 지금은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면 몰라도, 그죠? 차라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는 게 낫지. 원벨리 살 바에는. 자, 그러면 어디를 들어갈까요? 자, 몇 가지 이 옵션이 있죠. 자, 어딜 들어가겠어요?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되는 데 들어간 거지. 그죠? 재건축 쪽에. 예를 들어, 뭐 용산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여의도. 제 생각에는 여의도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제가 강남의 부자라고 하면, 저 같으면 지금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을 하면, 여의도는 하나 살 것 같아. 뭐, 강남에 하나, 여의도에 하나, 그 정도. 모양새가 좋잖아요. 그죠? 여의도도 포텐셜이 대단하거든. 응? 여러분, 여의도 무시하면 안 돼. 여의도도 포텐셜이 대단하다. 자, 그러면, 여의도는 조금 비싸. 그죠? 그럼 또 어디를 보겠어요? 노량진을 보겠지. 그죠? 여의도 옆에 노량진. 그죠? 노량진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흑석동. 흑석동은 좀 그래. 제 생각에는. 거긴 또 고바이라. 저라면 또 흑석동 잘 안 사요. 차라리 노량진을 사지. 자, 그렇게 국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짤 것이다. 그죠? 그래서 고가 아파트가 거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고가 아파트가 거래되는 것은 그 강남 부자들, 소위 아니면 지역의 부자들, 그런 고급 정보,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부자들의 움직임이야. 그러니까 그 부자들의 움직임을 일반 중산층, 그리고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서로 가진 주머니에 돈이 틀리잖아. 그죠? 운영하는 돈이 틀리니까 서로 투자 스타일이 틀리고 투자 타이밍이 틀리니까 한쪽에서는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버블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뭐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뭐 손해볼 건 없다고 들어가는 거고, 포트폴리오 하나로서. 그리고 세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라고 판단하는 거야, 부자들은.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통찰력 있고 고급적인 지식이야. 여러분, 이것을 앞으로 5년 10년 자, 꼭 가지고 가셔야 될 어떤 통찰력이야. 통찰력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은 굉장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빚을 내고 저가 아파트를 샀어. 중저가 아파트를 샀어. 사봤자 별 볼 일 없어. 사줄 사람이 없는데. 그 밑에 층은 고금리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니까 금리가 잘 안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 고금리에 집을 사줄 사람이 없어. 소득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걸 빚내서 사냐고. 그죠? 그래서 별 볼 일 없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고가 아파트 쪽은 안 그렇거든. 걔들은 고금리면 돈을 더 벌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 샀다고 그랬잖아. 그죠? 주식도 샀지. 또 2, 3년 후에 그들이 가진 주식은 200배, 300배, 500배 오를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또 돈을 벌어. 그죠? 그럼 그 돈 가지고 또 고가 아파트 살 거야. 그러니까 지금 80억 가던 게 180억 가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은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는 통계가 진위 개수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좀 가슴 깊이 새기고 들으셔야 돼. 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죠? 충격적인 얘기야. 앞으로 사회는 굉장한 빈부격차가 벌어진다. 그죠? 그리고 그동안 중저가 아파트 빚을 내서 산 사람들은 버티기 힘들다. 금리가 안 떨어지니까.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를 계속 공급을 할 것이다. 정부는. 그죠? 한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공급을 하는데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없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중저가 아파트를 사지 말아라.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여의도 가서 재건축 사고 음마아파트 사는 거야. 다 나름 생각이 있어 사는 거예요. 그걸 뭐 말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